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민을 고려하실 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는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계획된 이민이 아니었어요. 이민이든 뭐든 계획된 게 물론 좋을 거예요. 계획해서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이 물론 좋을 텐데, 저희는 일단 해외로 나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쫓기듯이 이주를 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빨리 한시라도 빨리 어학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주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할 시간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나라들 일단 배제를 했고요. 좀 빠른 시간 안에 아이가 어학을 익히면서 우리가 가서 지낼 수 있는 나라를 찾았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찾게 된 곳이 여기 말레이시아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주하게 된 이유와 그런 것들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말레이시아로 정하고 난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오기 위해서 했던 준비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해외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생계를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저희도 사실 이 생계에 대한 생각이 가장 좀 고민이 많았고, 많은 해외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생계 부분이 해결이 안 되셔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더 계획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희도 그 부분이 100% 완전히 해결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부분은 원래 옷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둘이서 큰 규모의 회사도 아니고 그냥 저희 가족이 먹고 살 만한 그냥 그런 회사였는데, 이 부분을 통째로 옮겨가려고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쪽에 가서 회사를 차리고 봉제 공장을 만들고 해외 쇼핑몰을 만들어서 옷을 판매를 하고, 그게 가장 저희한테 쉽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현실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을 해외에서 한다는 것부터가 일단 큰 모험이었고, 인건비 같은 부분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봉제 같은 걸 할 거면 베트남이나 좀 더 인건비가 싼 나라에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좋은 사업 파트너분을 만나서 좋은 의미의 파트너십이 맺어져서 저희가 디자인과 판매를 맡고 그쪽에서 생산을 해주시는 이런 형태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을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온전히 저희의 생활비를 충당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정 부분의 수익을 저희가 그래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해외 이주를 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자의 이런 개인적인 기량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해외에 나가시면 개인 기술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용이면 미용, 용접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자기만의 기술이 있으시다면 훨씬 더 정착하기 쉬우세요. 특히 어떤 기술이 좋으냐면,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기술보다는 온라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치가 해외에 이주하실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내서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한인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곳에 가서 식당을 차린다거나 한인마트, 미장원 이런 거 오픈하시는 거를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 나라 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죠. 그 나라에서 갔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면 가장 좋지만, 내가 뭔가 온라인만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식당을 차리거나 뭔가 가게를 차려서 돈을 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웹툰 작가 같은 분들도 굳이 꼭 한국에 계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물론 데뷔하는 과정이나 미팅 같은 과정이 필요할 때는 한국에 있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작가분들 이런 분들은 해외에서 지내셔도 자기 작품 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떤 직업이든 그런 식의 직업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회사 마케팅이나 판매도 하고 있지만 일러스트 같은 일도 간간히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 큰 수익이 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돈들이 모여서 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해외 이주를 생각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온라인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여기 살지만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여러 나라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서 어떤 걸 하는 것이 나의 적성에 맞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쪽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결국 나는 해외를 이주하고 싶은데 난 당장 뭐 식당 차릴 돈도 없고 뭐 영어도 안 되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배우시는 게 그러다 보면은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했던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캘리그라피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유명한 캘리 작가인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다니면서 캘리그라피도 배웠어요. 사실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해외에서 작품만 써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죠.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술 같은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뭐 제가 했던 건 아니지만 통역, 번역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죠. 번역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해외 생활 하시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해외 이주를 위해 준비했던 거는 영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 살고 있지만 사실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이냐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면 가지게 되는 그 정도 영어 실력이거든요. 당장 해외에 나가서 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미드 좀 보고 그냥 온라인 강의 좀 듣고 그 정도인데 적어도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막 원활하게 하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똑바로 정확하게 알아듣자. 말을 하는 건 어쨌든 그 다음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듣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최대한 많은 뭐 미드를 보든 유튜브 강의를 보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꼭 보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되시면 아예 해외 이주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건 알려드리고 싶고요. 언어는 살아가면서 좀 늘려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사실 해외 이주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 돈, 그 다음에 언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데 해외에 못 살 이유가 없거든요. 대부분 이 두 가지만 많이 고려하시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이유인 돈, 수익이나 언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가족의 화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러기 가정은 약간 다른 케이스죠. 저희는 온 가족이 다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이 과연 화목한가, 우리끼리 몇십 년을 잘 붙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미리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인이 많고 얼마나 이렇게 한인촌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가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민 생활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베이스예요. 우리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있을 때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별로 말도 없고 가족끼리 있어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이런 분들이 해외 이민 가시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외국은 일단 문화 자체가 가족끼리 많이 보내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얼마나 재미있게 지낼 수 있고 가족끼리 뭔가 룰을 정해서 우리 가족 단위로 뭔가를 확실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강하게 드셔야지 해외에 나가셔도 행복하실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이주라는 게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의 희생,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는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의 공부만을 위해 부모 둘이 희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명이 희생을 해서 한 명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다른 가족이 원해서 그렇게 막 해외를 나가서 산다거나 하면 결국 가족의 행복이 바탕이 되지 않은 해외 이주 생활이 행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게 뭡니까? 모두가 다 합심해서 모두의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해외를 나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해외에 살 때는 어린 아이건 자식이건 부모건 간에 각자 다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 공부가 됐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소한 집안일이라도 해야 되고 각자 자기의 몫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공적인 해외 이주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서 막 희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이 누리는 이런 행복은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가장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고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